예, 자 그래요. 우리 저 김두일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식사급의 시식을 했습니다. 급의 시식이죠. 이 정도면은. 근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우렁이가 엄청나게 씹혀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국반 우렁이 반. 네. 시래기 반, 우렁이 반. 그렇죠. 좋아. 여러분 많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저건 약간 좀 연출된 약간 사진이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4인분인데 9,500원이면 이게 한 개당 거의 2,500원꼴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으면 한 둘이 막 맞는 양이에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된장이 바로 한국 무형문화유산 명인의 작품입니다. 네. 잊지 마시고요. 자, 김도일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그 심우정 총장 후보자 심대평 아들. 전 충남지사 자유선진당 대표를 지냈던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는 많은 분들 이 경찰 내부 소식통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제 심우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왜? 김영민 이사장께서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지금 현재 검찰은 현 검찰총장을 이원석이를 포함해서 지금 지난번에 서울중앙지검이었다는 송경호 등등 이 김건희에 대한 수사 때문에 상당 부분 지금 일단은 우리 조직을 잘못하면 다 윤석열 때문에 말아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있고 자기들이 이제 수사 전문가 아니야. 그렇죠. 수사 전문가인데 김건희는 놔두고 나머지만 털듯이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용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10만 4천 원 갖고 지금 재판받게 했는데 그거 지금 원희룡, 이진숙 법인카드 관련해서 그냥 모른 척 해야 되는 그다음에 23억 주가 조작 나온 액수만 그런 거를 모른 척하는 상황에 지금 검찰에서는 오랫동안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하마평 자체는 현재 검찰 내부에서 이 주류와 같이 궤를 가져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윤석열의 어떤 오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아마 이렇게 이제 뽑힐 것이다. 근데 그 4인 후보 중에 하나 올라온 사람이 이제 여기 이제 심우정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이겠구나. 라는 게 이제 이쪽 검찰의 내부 정통한 소식통들이 다 예측했던 거고 그대로 나온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심우정의 고향이 이제 공주 부안 쪽이에요. 공주 부안이 어떤 의미가 있나? 삼부토건할 때 그 부여고요. 어쨌든 그래서 부안이 아니고 부여. 죄송합니다. 아까 부안이라 그래서 그 공주와 부여 일대가 윤석열의 부친인 윤기중 고향이자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지금의 이제 비서실장 누구죠? 정진석부터 포함해서 다 이 공주 부여 쪽에 있는 사람들의 인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거기서도 또 이제 딱 이게 또 이제 싱크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이 검찰 내부의 어떤 반발을 좀 누르고 뭔가 같이 윤석열의 오다에 집중할 수 있는 후보.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고향이 딱 또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금 민정수석 누구예요? 김주현. 네, 아주 둘이 또 가깝대요. 예전에 같이 직속 상관, 직속 부하 이런 관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때문에 검찰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부터 윤석열은 이제 집권 후반부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미 레임덕은 왔지만 윤석열이 생각하는 어떤 레임덕을 컨트롤하는 것은 그냥 내가 검찰 수사권만 쥐고 있으면서 그냥 이 정적들을 밟으면 된다. 네, 맞습니다. 김주현 얘기하셨는데 네. 법무부 검찰국장 지낼 때 이제 본인이 국장이었고 그 후배가 바로 이 심우정이었는데 네. 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김주현을 발탁할 때도 말이죠. 수사에 능하거나 이 사람 또 검사 출신 그런 게 아니라 이 검찰 조직, 인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그냥 상당한 식견과 또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단 말이에요. 매니징 능력이 뛰어난 네. 거죠. 마찬가지예요. 심우정이도. 네. 사실은 수사를 잘하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돼야 하는데 이런 조직 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밑에서 흰소리 하는 애들을 그냥 이렇게 때려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두고 검찰총장으로 뒀다? 이거는 조직을 계속 앞으로도 키우고 있겠다는 거죠. 까부는 놈들, 김건희 수사와 관련해서 딴소리 하는 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너희들 승진하고 싶어? 이 조직에서 계속 좀 출세하고 싶어? 우리 말 들어. 까불면 너희는 없어 기회가.
그러니까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또 멀게는 현 법무부 장관 박성재에 대한 견제가 아니겠는가 그렇죠. 하는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박성재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신뢰가 그리 높지 않다라는 걸 난 여기서 또 네. 캐치할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민정수석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있고 법무부 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검찰총장이 있고 네.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데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은 또 지금 검찰총장 이원석이한테 들이받았단 말이에요. 들이받았죠. 최근에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직접 흔히 말하는 콜검이라는 평가를 받아가면서 이제 모처에 가서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원석까지 패싱하고 했던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이원석 심기가 안 좋은 상태죠. 공적 라인에서 네. 상하관계, 위계질서 이게 다 깡그리 무시되고 이 4명의 핵심 우리 수사 주체들 그렇죠. 이 일종의 준사법 주체들이 다 각각 윤석열에게 더 나아가서 김건희에게 충성 경쟁을 하는 이런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행여라도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대들거나 뭐 딴소리하거나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이제 4명 중에 1명이 그랬다 그러면 그 1명을 향해서 나머지 3명이 물고 뜯어도 되는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근히 참 정치적이야. 이렇게 조직을 주력하면서 검찰 이현주 변호사의 이제 그 책을 내가 검찰을 떠난 이후에 보면 검찰이 조직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제 인사권 갖고서 이렇게 승진을 갈망하는 그 조직에 누군가를 일부러 띄워주고 반대하면 그냥 떠나게 만들고 떠나게 한직으로 보내든가 떠나게 만들고 아니면 말 잘 듣는 사람은 승진시켜주는 그 오랫동안의 수십 년 동안의 어떤 검찰의 노하우가 이번에도 제대로 적용이 된 것이다. 자, 이건 진짜 임기말로 가는 아주 그야말로 고속도로에 올라탔어요. 네. KTX에 올라타요. SRT에 올라탔다. 네, 여러분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이 우리나라 이 공적 라인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끝판왕의 진면모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직 기강이라는 게 이제는 다 그냥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 심우정 건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김경수 사면. 김경수 사면이 아니라 복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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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옥살이는 다 하고 나왔으니까. 만기 출소했으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 사실 윤석열이가 이재명하고 김경수하고 싸움을 붙였는데 이게 거꾸로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싸움이 붙은 꼴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 기일 때 봉하마을에 모였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사저에서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를 불러서 사진을 찍은 적이 있잖아요. 네. 아마 그 사진을 보고서 이제 윤석열은 이거 이렇게 옳구나 했을 거예요. 이제 요거 이제 우리가 한번 써먹을 수 있겠다. 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그때 막 그랬죠. 총리도 추천해 달라. 라는 얘기도 한번 했었고 아울러 너의 정적은 내 손에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컨트롤을 해줄게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런 어떤 재료로 이용될 여기 내가 저기 껴있으니까 되게 이상하다. 저 카메라 구도를 예술적으로 잡은 거야 지금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네. 민주진영, 진영, 민주진영. 이렇게 순간 당황했잖아 지금 보면서 내가 언제 저 사진에 올라갔지? 마치 그 뉴스버스 이진동 사진이 올라가 있었던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로 검찰총장 후보자로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 사진이 올라가 있는 거 보면 빵 터졌는데 아니 그 사진인 줄 알았잖아. 네, 그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봤을 때는 난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기지. 이 싸움을 적군과 아군의 싸움을 적군 대 적군의 싸움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말 기가 막힌 기술을 이번에 시전했다. 이재명 대표가. 진짜 이거를 이제 이 중국 무역법원 태극권에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타인의 힘을 그렇게 이용해갖고 절로 이렇게 딱 치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는 걸 딱 이렇게 둘러쳐갖고 절로 샥 보내는 거의 그런 기술을 지금 시전을 한 거죠. 사실은 김경수 복권 얘기 나왔을 때 이재명 쪽에서 발끈하고 반발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윤석열한테 요청했잖아 우리가 너무 억울한 이런 그 옥살이였고 그러니 정치활동 다시 할 수 있게 복권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받아준 것 같다. 그러니까요. 이런 와중에 한동훈이는 저기 김경수 안 된다 이러고 있으니 또 대통령실은 그 대통령 고유권 아니야 이러면서 한동훈하고 싸우고 마음이 아주 이상해졌어.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한동훈은 왜 그랬을까요? 한동훈이 왜 갑자기 그 김경수를 반대해야 될 이유는 뭘까요?
이미 아마 그렇게 할 거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네. 당에서 안 됩니다. 이랬는데 그냥 대통령실 아, 깐 것 같아. 그러니까는 그 어차피 복권 자체는 대통령이 진행을 하는 건데 그냥 한번 의례적으로 물어봤는데 그냥 한동훈이 그 특유의 또 삐딱선을 타니까는 옅다 하고서 그냥 눌러버린 상황. 그렇지. 아, 근데 그냥 까버리고 대통령실에서 그래 김경수 복권이야 이러니까 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안 되고 얘기했는데 그걸 그대로 집행을 해 이러면서 나온 거죠. 그렇게 돼서 지금 사실은 뭐 저들이 EJ를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책략이 완전히 무너지고 어떤 내전으로 본인들이 한번 또 갈등을 더 겪는 것만 외부에 유출시킨 격이 돼버린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난 영수회담 때 네. 거의 유일무이했던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영수회담 때 그 사전 조율하는 사람들끼리 그 있었잖아요. 그 저기 두 교수가 있었죠. 그 우리 뜻을 잘 받아주면은 대통령실 뜻을 잘 받아주면은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없도록 하겠다. 그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복권을 안 시키면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그 당시에도 보도가 됐었어요. 보도가 됐죠. 네. 그 얘기하고 총리 수천건까지 얘기가 되게 화제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거부한 거 아니에요. 거부했죠. 그게 무슨 영수회담. 왜냐면 이 대표는 이것까지 내다봤을 거야. 거기서 오케이 이러면은 나중에 이 새끼들이 오케이 한 거를 어떻게든 까겠죠. 조선일보에 나오겠지. 까가지고 그렇게 해서 친문과 이런 친명 사이에 갈등을 만들어낼 건데 네. 그러지 마시라 왜 경쟁자를 막냐. 판매에서의 건전한 건전한 경쟁이 당원들한테는 도리어 더 좋을 수 있다. 뭐 자, 야권끼리 싸움을 붙였는데 지금 여권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이거 보면서 야 이재명은 진짜 난정치인이다. 네, 난정치인이죠. 보통 싸워도 이런 싸움꾼이 없다라는 건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강대 강으로 부딪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뭐 심 안 들이고 그냥 오는 걸 이렇게 툭. 아니 이거 갖고 뭐 목청을 높였어요, 옥타브가 올라갔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만 했을 말 뿐인데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싸움이 이상한 싸움이 돼버렸어요. 말 한마디로 그냥 그 제안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을 쓰레기를 만들어 버렸죠. 이런 싸움의 달인인데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이 지도부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표하고 혹은 뭐 이재명 대표 명팔이들하고 싸운다. 네. 이기기 쉽지 않아요. 지금 사실은 그게 얼마나 좀 지금 되게 우스운 상황이냐면요. 이재명 대표는 뭐 예를 들어서 원론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러니까 뭐 얼마 전에 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만난 걸 보고서 봐라 뭐 막 그렇게 지금 같이 우리는 원팀이라고 같이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편끼리 뭐 싸우지 말라 그랬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아니 당연히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말아야 되죠.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이재명 대표는 누구도 윤석열도 만나는데 조국을 안 만날 이유가 있나요? 다 만나는 거예요. 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그냥 무조건 강한 포지션만 태하는 게 아니라 유한 포지션 혹은 전체를 다 이렇게 끌어안고 가는 포지션을 지금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지난 토요일 날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정봉주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이제 누가 물어봤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누가 답변을 해? 직접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네, 본인이. 어떤 워딩이 나왔냐면 그냥 뭐 보통은 그러면은 뭐 진짜 그런 얘기를 했나요?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오해가 있었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하든가. 그 전체 맥락이 다 전해지지 않은 거 아니냐. 내 해명을 들어라. 뭐 이런다든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그 정봉주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약간 좀 애들러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걸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나 보죠. 뭐 아주 그냥 이렇게 툭 지나가는 말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또 너무 더 뭐 그냥 끓는 불에 그냥 이렇게. 이 대표만큼 이렇게 워딩이 예술인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갔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좀 그냥 뭐 좀 유감의 뜻을 좀 제대로 오늘 좀 밝힐 줄 알았는데 아까 그 부분은 좀 생각할수록 좀 너무 아니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워딩 태도는 내가 그때 좀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 이게 와전이 된 것 같아. 차라리 그냥 욕을 먹더라도 한 번 더. 하여튼 좀 말실수를 많이 했는데 최고위원 회에 들어가면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다. 그렇죠. 이러면 바로 그냥 역시 정치를 해본 사람의 이 워딩이 정확하네. 아까 일단은 사과를 하게 되면은
과실을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 마이너스를 최소화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고. 지금 방금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저 예전에 우리 많이 우리 도와주셨던 분이시고 네.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쉬시는 중이신데 네. 광주 사시는 우리 시청자분이세요. 아, 네네네.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기억을 못합니까? 너무 잘하지요. 너무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 24분에 온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봉주 전 의원과 화해하시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 취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습니다. 정봉주 이분은 오늘로서 정치 생명은 끝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봉주 전 의원과 화해했는데 모든 걸 떠나서 대의를 따르시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이런 글을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 구독자, 후원자께서는 정말 찐으로 정봉주도 아끼고 김용민 사장도 좋아했던 양반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좋아하는 두 사람이 계속 좋은 관계를 가고 싶었다고 생각했으나 지금 이제 그냥 뭐 이제 돌아선 거죠.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봉주 후보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포지션. 그렇지. 거의 웬만하면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는, 유쾌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랑을 받던 포지션이 이제는 절반 이상의 이제 안티를 항상 달고 다니는 포지션이 된 거예요, 이제는. 네. 정말 참 뭐랄까, 저는 이번에 지도부에 들어가서 다 친명 지도부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분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고 성과를 낸 다음에 보다 더 큰 정치적 기회를 얻는 그 수순을 따르는 게 맞을 텐데, 아니 지금 난데없이 김두관하고 별 다르지 않는 길을 걷겠다. 그러면은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김두관이 먼저 건너가서 저 나루터에 내려갖고서 손을 막 흔들고 있고 지금 정봉주가 열심히 또 거기를 향해 노를 져서 가고 있는 중이죠 지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자,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적 감이 탁월하다. 본인은 그렇게 자평하고 계신데 그 모습을 좀 보여주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난관을 과연? 저는 일단 관심을 약간 좀 흐린 눈으로 계속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두관은 왜 그럴까요? 김두관의 경우는 이제 저는 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현재 그 이재명 주변에 예를 들면 김민석 같은 쟁쟁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자기가 거기를 이제 들어갈 곳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명이 아닌 반명의 포지션에서 나의 어떤 좀 지분을 챙겨야지라는 거가 첫 번째. 이게 기본적인 정서.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지핀 거는 평산에 한번 다녀오셨잖아요. 같이 이제 그분도 직전에 이 당대표 출마하기 직전에 캠페인을 시작할 때.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떤 좀 그 지지에 대한 약속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현재 이낙연도 없는 이 문파의 리더 중심 수장은 나 김두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그건 저는 일종의 착각으로 보고 있죠. 오늘 그 백브리핑에서 그 정봉주 전 의원이 한 말이 있네요. 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사석에서 이재명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것 진위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은 사적인 대화다 보니 본의가 과장되게 전해진 부분이다. 그 귀여워 죽겠다는 거는 귀엽다는 거지 죽겠다는 것은 아님. 사적 대화라 진위가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른바 이재명 팔이 척결 뿌리 뽑겠다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을 돌았지 않는가? 많은 당원들이 이미 알고 있더라. 바닥이 부글부글함. 근데 그분들이 하는 게 호가호위 정치를 함. 처음에는 대표를 존중해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자신이 대표임. 점점 더 대담해짐. 그리고 그 결과는 당의 분열임, 갈라치기임. 아마 기자분들도 알고 많은 당원들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함. 또 질문합니다. 이재명 8이라는 게 현재 최고위 후보 안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인가? 최고위 후보들 중 그거는 아닌 것 같음. 정봉주의 답이 그래요. 말씀하신 내용이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너무 모호해서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또 그래서 구체적인 의미, 배경 설명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정봉주의 답이 지금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선거 끝나면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오늘도 그 얘기는 안 하셨네. 오늘도 그 얘기는 안 하는 거네요. 김두관 같은 경우 혁신회의를 겨냥해서 비난하는데 친명팔이라고 하는 게 이 혁신위인가? 지금 그러면 저는 그럼 아까 저는 이제 김민석과 김병주를 얘기했는데 우회적으로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지금 여기 있는 후보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토를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혁신회의로 혁신회의를 비난하는 것이냐 친명팔이가
이에 대한 정봉주 전 의원의 답은 그거는 선거 끝나면 말씀드리겠음. 혁신회의라는 얘기네 그 얘기는. 나머지 내용은 제가 SNS에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혁신회의, 내용. 혁신회의라고 하면은 거기 조상호, 김지호 뭐 이런 사람들인데 참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아, 박원석 발언과 관련한 답변도 있었네요. 박원석이 정봉주 전 의원이 이재명의 개입으로 열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입장인가?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의 답은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요게 답이에요. 그리고 박원석이 말한 건 사실인가 아닌가? 이후 박원석에게 연락을 했었는가? 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봉주 전 의원 아까 말했듯이 사적 대화다 보니 본의가 과장된 측면이 있고 그 이후 통화하지 않았고 박원석 말은 본인이 여러 말씀이 있어서 거기서 답을 찾으면 될 것임. 처음 발언했던 거하고 모호한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모호한 건 똑같고 저는 사실은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잡았다는 것을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저는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봉주 실드의 논리가 그거였거든요. 사적 발언. 뭐 어떤 그 유명한 평론가께서도 이거는 그냥 사적인 발언을 공적 영역에 끌고 와서 그렇게 비판하고 정봉주가 해명할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그분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그러면은 줄리 명품 그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은 그건 최재형 목사님과 사적인 그게 무슨 대화지? 그게 공적인 대화인가요?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 공적 영역에 있는 내용을 사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그 사람의 신분이 공적 영역에 있으면 당연히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슨 그거를 둘이서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박원석과 정봉주가 둘이 연애를 하는 관계 뭐 이런 관계라고 하면은 그건 철저하게 사적인 관계이지만 그거에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안 된다는 건 이건 철저하게 공적인 영역이지. 그게 무슨 사적인 대화야 그게. 네.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제대로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박원석이 말한 게 과장됐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아니 과장됐다고 안 했다. 네. 그랬더니 그럼 진위가 왜곡된 거냐? 그랬더니 정봉주 전 의원이 진위가 과장됐다. 바로 받아 적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저건데 그 김성모 만화에서 야 돈 내놔 다 드리겠습니다. 필요 없어 죽어 이거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논리인데 이건. 네. 그래요. 하여튼 이게 어떤 그 발언과 관련해서는 어떤 해명 논리가 잘 정립되지 않은 가운데 나왔고 하여튼 오늘 기자회견한 목적은 최고위원 선거 후에 친명파리들을 그야말로 정풍 대상으로 삼아서 쇄신하겠다 그런 얘기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또 있었다고 하네요. 이거 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좀 분명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예. 저는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걱정 뭐 제가 걱정할 관계는 아니고 저는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아일보가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는 선거 개입이다. 예. 동아일보한테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면서 김두일 작가님하고 전석진 변호사님이 함께 저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민사 소송. 전석진 변호사는 이제 저희 그 민사 소송단의 대리인이고 제가 원고 대표죠. 원고 대표. 네, 1,300분 정도가 5만 원씩 이 소송 비용을 내서 그 전석진 변호사와 또 한 분의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에게 저희가 변호사 비용을 드렸고 이걸 갖고 지금 현재 재판이 1년 넘게 진행 중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임마누엘님도 그 소송단에 속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군요. 원주 사시는. 네. 그래서 뭐 지금 5번인가 6번 정도 심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심리 과정 속에서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의견서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소송단에게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가볍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면 이제 여전히 지금 그건 있어요. 처음에는 동아일보 사내 변호사가 대응을 했어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좀 밀린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정식으로 로펌을 선임을 해갖고 이제 저쪽에 제대로 된 뭔가 그 이전까지는 그냥 뭐 약간 좀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으로 갖고 뭐 진위 여부가 잘못됐다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법리도 약간 조금 빈약했는데 로펌을 쓴 다음에 그러니까 전석진 변호사 뭐 후배 같은데 뭐 서울대 법대 나온 무슨 뭐 그 이제 이 좀 변호사들이 붙은 것 같은데 좀 이제 굉장히 어떤 그 자체로도 지금 이 소송에서 좀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아무튼 반반이라고 좀 보는데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기면 너무 파급력이 큰 소송이라 판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면은 동아일보가 부정선거를 획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저희가 지금 1인당 뭐 100만 원씩인가 지금 원래 10만 원씩 했다가 이제 올렸어요. 금액을 더. 그래서. 네, 그래갖고 이제 근데 금액보다도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상의 뭐 징벌적 손해에 대한 어떤 뭐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이 선거 결과를 바꾸다시피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게 어떻게 그 동아일보의 대장동 그분이라는 기사가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줬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별도의 여론조사, 뭐 그 당시의 여론조사와 그 이후의 여론조사까지 쭉 진행을 해갖고서 상당히 많은 증거 자료들을 냈고 저들의 논리는 이제 약간 좀 급했던지 이제 그 니네 그 김두일 포함한 1,300명의 이제 원고인단의 진위를 어떻게 알아? 예를 들어서 김두일 네가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의 개인 정보를 가져다가 하는 걸 수도 있잖아. 뭐 네. 유튜브고 뭐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서 또 뭐 그 사람들 처음에는 그 저쪽 변호인단이 무슨 1,300명의 무슨 주민등록 처분을 내라 그래서 내 미쳤냐 뭐 거의 그런 수준으로 이제 막 저거 하다가 이제 판사가 뭐 그럼 거기서 대충 한 뭐 발췌를 한 20명 정도 하면 그들한테는 우리가 좀 개인 정보를 받아 갖고서 제출을 하겠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우리는 저쪽에서는 지금 현재 변호사만 나와서 이제 뭐 가타부타 대행을 하고 있어 갖고 그 기사를 쓴 기자를 일단은 증인 신문 요청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왜 기자가 그 기사를 쓴 의도 그거에 대한 어떤 물어봐야지. 그 뭐 예를 들면 팩트 체크 청담동 뭐 술자리 그처럼 제대로 된 뭐 체크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지금 없잖아요. 네. 동아일보에서는 똑같아요. 이것도 청담동이랑 약간 비슷한 게 자기네들 허재현이랑 주장이랑 비슷한 게 우리들은 어떤 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녹취 등을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는데 그걸 내질 못하고 있어. 그걸 왜 안 내냐 그랬더니 그건 비밀이래요. 취재료를 보여야 돼서. 그러면 너희 말에 대한 어떤 뭐 사실관계를 확인을 못 하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 기자라도 불러줘. 우리가 신문을 하게. 이런 지금 이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네. 정정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 결과에서 이기면 그 저 소송 대리인단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막 100만 원씩 받는다든지. 인당 100만 원을 다 주진 않겠죠. 어쨌든 그냥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네. 그냥 그 뭐 돈을 받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관련된 형사 재판도 받고 있잖아요. 기소를 당해서. 네. 그래서 뭐 그런 거 포함한 등등등의 이 검찰에서 낸 자료가 대부분 다 언론 보도에 많이 그 언론 스크립트가 많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다시 이제 좀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아울러 지난 대선은 그 0.7% 포인트 격차인데 그렇죠. 그 여론조사도 하셨잖아. 했죠. 그분 발언 때문에 지지 후보를 바꿨다. 그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저희가 이 대장동 그분에 관련된 기사가 없었으면 대선 결과는 이재명이 이기는 거였어요. 이기는 거였지. 여론조사 결과가 맞습니다. 악마와의 최천병 도구였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들은 지금 뭐 언론이 무슨 뭐 마땅히 해야 될 걸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가 드러났는데 뭐 이재명이 연관된 게 지금 벌써 3년 4년이 되도록 드러난 게 없는데 뭘 언론이 할 일이야 그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지. 저희는 그래서 지금 그 전석진 변호사 소송의 비밀상 자세히 공개할 수는 없으나 그게 정황 증거이긴 하나 동아일보가 그 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어떤 여타의 다른 이제 증거 기사들을 지금 열심히 지금 모아갖고 지금 현재 이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대놓고 이재명 떨어뜨리려고 이 언론사 차원에서 움직였고 대장동 그분 보도는 그 일환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논리를 지금 이 논리에 지금 관련된 증거 자료들을 열심히 수집을 해서 지금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원고의 한 명이고 최진숙이 거기에 이제 일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이제 하바리들은 그 김두일이 그 돈을 받아서 먹었다. 먹은 게 있습니까? 커피 한 잔도 안 먹었습니다. 제 돈 써가면서 지금 왔다 갔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대리해서 돈 냈습니다. 저도 심부름을 하고 있는 분을 그 돈을 먹었다 근거를 갖고 얘기하라고. 근거를 갖고 얘기 못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떠벌리면은 그건 동아일보하고 뭐가 달라? 똑같은 인간들이죠. 똑같은 인간들이 되는 제가 거예요. 먹었대요 그 돈을. 아이고. 아직도. 먹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소송으로 걸어가지고. 먹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심혁. 예, 지금 이제 언제 걸까 지금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거 아직 소송도 안 걸었어요? 너무 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사소한 것까지 내가 못 챙기는 거야 지금. 정말. 소송 대리인단 모으고 딱 10원씩. 진짜 정말 어찌나 빡치든지 말이지. 나 정말.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두일 작가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 기자회견 당시에 유튜버들이 애워싸가지고 정봉주는 사퇴하라? 당원들이 웃음냐? 이러면서 그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합니다. 어떤 유튜버들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좀 현장 유튜버들인가? 무슨 황 기자 뭐 이런 사람들인가? 황 기자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런 캐릭은 아니고 아주 대단히 젠틀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 현장에 있으면 사람이 좀 격해지거든요. 게다가 또 정봉주 한 손가락 하니까 또. 그래서 그 마이크 잡자마자 그 이재명 파리 무리들 뿌리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들이 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재명 명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재명 전 대표까지 싸잡아가지고 비난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사실은 그리고 지금 그 이재명 정봉주를 비판하는 유튜버들은 아주 작은 규모의 유튜버죠. 사실은 빅 스피커들, 대형 스피커들이 다 얼마나 지금 정봉주를 쉴드를 쳐주는데 그걸 무슨 근데 이제 오늘 발언 때문에 조금 까리하겠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들도 고민될 것 같아요. 김지호 실장도 나도 명팔이라고 글을 올렸다고요? 김지호 실장도? 그런 모양인데요. 그러면 그 혁신이를 정말 딴 게 맞긴 맞나 보네. 김지호 실장이 나설 정도면. 그러니까 빡치겠네. 지금 좀 이럴 때는 몸 낮출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발언들은 다 좀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민주당과 뭐 이재명 대표의 그들을 지지하는 당원들을 위한 거죠. 민주당원도 아닌 우리 지명민이 지금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난 정봉주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정봉주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취소하고 네, 잘못했다. 네. 지금이라도 네. 아직은 이제 주말까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내가 좀 격해서 했단 말이다. 그런 솔직함이 정봉주의 장점인데 지금 이런 태도는 이거는 뭐 날 떨어뜨려 달라라는. 예. 실제로 글을 올렸네. 발끈. 제가 이재명 대표님 팔이 제일 많이 한 정치인 김지호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네. 진짜 빡친 거네. 그 정도 올렸으면 김지호는 한번 불러주세요. 참 오셔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불러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김두일 작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아주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재밌었습니다. 투김스는 없애는 게 아닌데. 투김스? 우리 정철수 대표님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이 프로를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 바이러스를 전염했나? 이런 생각. 어려운 바이러스? 예, 그래. 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간 많이 오바됐네요.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